참 뭐 어지럽고 좀 그래도 그래 가는 길에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왔어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굳이 꽃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독재 시절에도 다 민주주의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북한의 공식 명칭도 조선민주주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 하는 거죠. 한다는 척 하는 거죠. 나는 이 선거가 가장 잘 시스템적으로 구축될 때 그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 꽃이 지니고 있는 좀 무거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이 있어야지 투표의 주체가 생기는 건데 시민이 과거에 없었죠. 시민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냐? 이제 신민이라고 불렀어요. 신민. 신민. 그러니까 네. 신민은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이런.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왜 한국 신민 이런 용어도 예. 있었죠. 그러면 무엇을 갖추어야지 시민일까? 이 이제 힌트를 명예혁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88년도에.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를 선출을 하게 해달라. 이게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대전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단계고 여기 1700년대로 넘어가면서 프랑스 혁명,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바스티유 성을 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가정 속에서 파리 평범한 시민 한 1000여 명이 거기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저항의 목소리가 어떤 불만 세력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민중의 목소리라는 것이 처음으로 부각되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전에 몇만 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권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씨가 어떤 단계적으로 나아가서 선거권이라는 게 형성되고, 물론 초기에는 미완이었지만 예. 뭐 세금을 내는 남자, 이 시대를 납세자 정권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는 내는 사람들에게만. 사람들의 대표가 지배하는 이런 정부다라고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시민이라고 할 때 이 부류를 다 시민으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녀가 동등한 이 투표권을 갖는 건 그러니까 1900년대 이제 이후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영국의 국민 대표법을 통해서 남성하고 여성이 동등한 그 참정권을 가졌는데 여기도 약간 좀 이 아이러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21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여성은 31세부터 투표권을 연령 차이가 부여를 했습니다. 30세 12개월까지는 현명한 판단을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본 거죠. 당시에 그렇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스운데 웃을 수 없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직은 감정적이어서 현명하게 투표를 못한다는 판단이 모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지식인들이, 당시의 지식인들이 고작 1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제가 너무 화가 났네요. 듣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저도 서프라제트 운동가가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영화도 있더라고요. 예, 예, 영화도 있습니다. 아내와 이번에 보면서 막 엉엉 울었거든요. But peacefully to secure the vote for women, we've been ridiculed, battered, and ignored. 정말 인상 깊은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우리는 범법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아내랑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유. 정말 강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어떤 것까지 있냐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호신술이죠.
호신술을 다 배우는 거예요. 막 경찰이 잡아가니까 호신술도 배우고 그 주짓수라는 그게 있습니다. 팔 꺾고 막 다 부러뜨리고 하는. 과격한 운동.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가 가가지고 그 여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성들을 지키기 위한 네, 거였네요. 그 체육관도 열고. 예. 그 정도로 그것이 우리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신호가 굉장히 강했었던 거죠. 네. 그 영화에서도 그 호신술 연마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아니 저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와, 정말 오죽하면은 저렇게 했을까.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참정권이 없다는 것을 진짜 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모든 시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납득이 되면 내가 뭐 그래 뭐 다음에 되겠지라고 기다릴 하는데 텐데, 납득이 예. 안 되면 그런 어떤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여성 투표권을 이제 획득하는 이제 이걸 앞당기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장소는 런던 남부 앱선 다운스라고 하는데요. 경마대회가 있었대요. 133년 전통을 자랑하는 더비 경마대회라는 데인데 이게 이제 왕의 막 말도 막 달립니다. 그게 조지 5세의 말 이름이 앤머인데요. 이게 막 이렇게 달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왕의 말도 달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가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엠머란 말이 마지막 바퀴를 돌 때 툭 하고 튀어나와서 이제 외칩니다. Vote for woman.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하면서 그런데 그 말에 팍 부딪혀요. 아이고. 한 20년 전까지만 30년 전에는 대학에서 사회학이나 정치학 전공하면 이제 이 이름을 안 접할 수가 없습니다.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을 안 접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그게 수능 시험에도 나오고 논술 시험에도 나올 정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견 없이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에밀리 데이비슨이 역사적인 어떤 분기점을 마련한 것 같지만 그날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그 다음 날 신문에 어떤 식으로 보도가 났을 것 같아요. 신문에 보도된 걸 보면 그 당시 사회의 시선을 알 수 있을 텐데 뭐 여성 참정권을 위에 몸을 바친 뭐 이렇게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사실상 그게 특집 기사로 나와야 되는데 네. 모든 기사가 엠마, 말 이름이요? 엠마, 사람이 죽었는데? 네, 이거를 맥락을 고의적으로 삭제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당시에 이거를 얼마나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정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그거를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뭐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투쟁도 굉장히 맥락이 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 흑인의 투표권은 노예 해방과 함께 주어지는데 그 이후에 흑인들은 백인처럼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분리해도 된다라는 뭐 짐 크로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져서 능력 있는 객관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흑인을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글씨를 읽을 줄 아느냐 막 물어보면서 막 그러면 시험 쳐보는데 막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너 글씨도 모르는데 누굴 찍으려고 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1960년대 미국의 이제 그 민권이 이제 시빌 라이트가 형성되면서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매번 사람이 죽고 시위하고 그 과정이 고작 80년 전, 6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선거라는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